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파일러 구성 월요일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하고 같이 강의 시간을 보내시는 학우들이 지금 꽤 많은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기운 내가지고, 자, 한 주도 또 열심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의 지금 내용이 이제 8장의 내용들을 이제 같이 다루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장에서 이제 8장 1절에서 이제 LR0 아이템 같은 것들의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조금 이제 다뤘습니다. 자, 앞장에 이제 LR 파싱이라는 게 이제 뭐냐? LR 파싱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자, 파싱 테이블을 쭉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앞쪽에 뭐 액션 테이블, 뒤쪽에 뭐 코드 테이블 해서, 자, 쉬프트 리듀스 파싱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살펴봤고요. 자, 뭐 파싱 테이블이 있을 때 이제 드라이브 루틴 결합되는 과정들을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 이 문제의 파싱 테이블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파싱 테이블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SLR, LALR, CLR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LR0 아이템의 컨셉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었죠. 요 다시 심벌이 어디에 이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뭐 커널 아이템, 크로즈 아이템, 리듀스 아이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커널 아이템이 어떤 건지, 크로즈 아이템이 어떤 건지, 리듀스 아이템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었고요. 자, 이 각각의 LR0 아이템이 가지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LR0 아이템이 뭐 알파, 베타라는 의미는 알파를 이미 봤고 지금 앞으로 봐야 될 게 베타고요. 베타를 다 보고 나면은 어디로 리듀스를 할 수 있다? A로 리듀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자, 스타트 심벌이 이제 다른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새로운 스타트 심벌을 하나 더 추가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된 그램마를 우리가 어그멘티드 그램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새로운 생성 규칙 심벌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법이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8장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 그렇기 때문에 꼭 복습을 잘 하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복습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 에랄드로 아이템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어그멘티드 그램마를 만들어 가지고 S 프라임에서부터 데리베이션을 해서 알파 A 오메가 폼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A를 지금 분석하는 입장이 돼서 자, A가 베타 1, 베타 2를 유도해 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A가 베타 1, 베타 2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규칙이 있어서 자, 알파, 베타 1, 베타 2, 오메가 뭐 이런 그 섹센셜 폼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때 우리가 알파, 베타 1을 바이어블 프리픽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바이어블 프리픽스는 뭐냐면 자, 어떤 우선형 형태, 그러니까 우측 유도, rightmost derivation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right sentential 폼의 이제 prefix가 되는데요. 이 prefix 중에서 지금 어떤 녀석이냐면, 자, 이게 이제 right sentential 폼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게 되는 PDA의 스택은
요 앞쪽에 요 알파 파트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A가 베타 1, 베타 2를 이제 유도해 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차례대로 원래 이제 베타 1이 쌓이고 베타 2가 쌓여야 돼요. 베타 1이 쌓이고 그 후에 이제 베타 2가 쌓여야 되는 거죠. 베타 2가 쌓여야 되고 요 베타 1, 베타 2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이제 A로 리듀스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variable prefix라는 녀석은 뭐냐면 이 녀석이 이제 variable prefix거든요. 그래서 알파는 이미 본 내용이고 베타 1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쌓이기를 기다리는 거냐면 베타 2가 쌓이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아직 완전한 어떤 핸들 요 부분이 핸들이죠. 요 부분이 베타 1, 베타 2가 A로 리듀스를 하기 위한 핸들인데 이 핸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베타2를 봐야 되는 녀석이 바로 viable prefix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viable prefix가 이제 어떤 의미냐라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임의의 viable prefix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임의의 viable prefix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자, 내가 베타 1을 지금 봤고 앞으로 베타 2를 봐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LR0 아이템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녀석을 우리가 valid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이제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싱에서 쓰일 수가 있는 그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이 전체 viable prefix 중에서 이제 valid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이 밸리드한 프리픽스들만 다 모으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자, 파싱 과정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액션들을 결정을 하게 돼요. 적절하게 액션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뭐 베타 1, 베타 2가 이렇게 이제 존재할 때 내가 지금 바이어블 프리픽스가 요 알파, 베타 1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A가 베타 1고 베타 2를 봐야 되는 이러한 이제 에라이저로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 베타 2가 입실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베타 2가 이제 입실론이면 요걸로 이제 끝낼 수가 있죠. 요걸로 이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들어왔을 때 내가 리듀스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베타2가 입실론이 아니게 되면 자, 베타2를 더 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쉬프트를 해야 돼. 쉬프트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액션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밸리드한 바이어블 프리픽스를 보고 자, 이 경우에는 쉬프트를 해야 돼. 이 경우에는 리듀스를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rightmost derivation의 파싱 액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valid한 viable prefix들을 모두 다 이렇게 쭉 모아놓은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anonical collection of LR0 item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녀석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뭐를 만들 수가 있냐면 파싱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클로저 펑션하고 고트 펑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valid한 viable prefix들을 계속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관련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close operation이란 무엇이냐? 자, close operation은 여러분들 epsilon closure 계산할 때와 똑같이 뭐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따져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definition이 보시는 것처럼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close operation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요. 자,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close 펑션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자기 자신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클로저 i에 존재하는 자, 보시는 것과 같은 에랄드로 아이템에 대해서 자, 지금 어디에 마커 심벌이 들어가 있는 거죠? non-terminal 심벌에 마커 심벌이 들어가 있는 녀석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는 뭐 임의의 생성 규칙을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는 녀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non-terminal 심벌, non-terminal 심벌이어야 돼요. 자, 이런 녀석에 대해서 누구를 추가해 주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B가 베타가 아니라 B죠. B가 감마를 유도해낼 수 있는 생성 규칙을 이렇게 앞에다가 다시 심벌을 찍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A가 알파, 그 다음에 닷 B, 베타를 처리하는데 자, 지금 내가 알파를 보고 B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B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B가 감마를 유도해내는 생성 규칙이 있으면 누구를 추가해준다? 자, 내가 B를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감마를 본다라는 거와 똑같다. 이 내용을 추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만약 감마가 다시 non-terminal 심벌이 있다라면 똑같이 클로즈 오퍼레이션을 계속 취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아이템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자, 내가 B를 봐야 되니까 B가 감마를 유도해내는 규칙이 있으면 감마를 봐야 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를 이제 포함을 시키게 돼요. 같은 아이템 셋에다가.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실제로 그 이제 계산하는 알고리즘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클로저 i라는 이 아이템의 이제 그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클로저에 속하는 자, 에랄제로 아이템에 대해서 자, 지금 넌털면 심벌을 마크하고 있는 자, 이런 이제 에랄제로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자, 넌터널 심벌이 유도해내는 생성 규칙을 이제 전체에 대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 감마에 마크 심벌이 붙도록 이렇게 이제 클로즈 아이템들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할 때 언제 추가하게 되느냐? 기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돼요. 기존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뭐 스킵하게 되죠. 언제까지? 더 이상 아이템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을 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클로저 아이템들을 쭉 계산하게 되면 어떤 그 효과를 갖게 되냐면 내가 분석해야 되는 이제 특정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상태에서. 자, 한번 그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폰트가 지금 깨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연습 문제 이제 8.6에 좀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보죠. 2는 자, 2 더하기 t 또는 t는 t 곱하기 f 또는 f는 여는 가로 2 닫는 가로 id. 그래서 자, 더하기하고 이제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문법이고요. 자, 어그멘트드 룰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클로저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이 프라임이 이제 .e를 보게 되는 이 LR0 아이템이 있을 때 이 LR0 아이템의 클로저 연산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이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된다? 2에서부터 유도가 되는 2의 g 플러스 t 또는 자, 2의 t가 포함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계산을 안 해도 될 거고요. 여기 새로운 터미널이 추가가 되죠. 자, t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t는 t 곱하기 f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추가가 되느냐?
p는 .f가 추가가 됩니다. 자, 요거 이미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변경되는 거 없을 거고요. 자, 요 녀석이 있죠. .f가 있기 때문에 자, 누가 또 추가가 돼야 되느냐? 자, f는 여는 가로, 닫는 가로, 그리고 f는 .id. 자, 더 이상 추가가 되는 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이 여섯 개의 에라이저 아이템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어, 보게 되는 심벌을 가지고 그 심벌을 토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에라이저 아이템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볼까요? E는 E 더하기 T라는 아이템의 크로즈 오퍼레이션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마크 심벌이 터미널 심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고려해야 되는 거는 오로지 누구? 넌 터미널 심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크로즈 오퍼레이션 이제 SA.S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S가 A.S니까 누가 추가가 될까요? .S 때문에 .S에서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이 추가가 됩니다. S에서 .AS 그리고 S에서 .B 추가가 되고요. 자, 이게 다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 .sa 그리고 A에서 .a가 추가가 됩니다. 자, 요 S는 있지만 우리가 S에 대해서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없어요. 따라서 보신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에러제로 아이템을 가지는 자, 그러한 이제 상태 집합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크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클로저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클로저 연산들을 쭉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과정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차례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관련된 내용들 이해하실 수가 이제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이어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트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고트 펑션 내용을 이제 뭐냐면은, 자, 아까 이제 그 클로저 연산 같은 것들을 이제 쭉 하고 난 다음에, 자, 클로저 연산은 기본적으로 뭐였나요? 뭐 A가 뭐 알파, 뭐 B, 베타 있을 때 요 B를 처리한다라는 의미. 가 무엇이냐 해서 여기 쭉 관련된 이제 LR0 아이템들이 붙었죠. 자, 고트 펑션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LR 파싱 할 때 그 파싱 테이블의 고트 테이블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고트 테이블의 의미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요 B를 내가 프로세싱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계산이 되겠어요. 알파 B 닷 베타 이런 식으로 B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B를 처리하고 나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바로 어디에 의해서 계산이 되게 되냐면
goTo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oto I, x 요거는 아이템 셋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non-terminal x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goto ix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 아이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x를 지금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LR0 아이템들을 다 끄집어내게 돼요. 끄집어내게 되고, 자, 이렇게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뭐를 하게 되느냐? x를 프로세싱 하고 난 다음에 LR0 아이템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보시는 것처럼 a는 알파 x 닷 베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누구들을 모으는 거냐면 이러한 녀석들을 모아내는 게 고트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상태에서 어떤 넌터미널 심벌을 대입을 해주면 그 상태에서 해당 넌터미널 심벌을 보고 난 다음에 LR0 아이템들을 모아낸 것들이 바로 고트 펑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태 집합 i가 e 프라임은 이제 e 닷 그리고 e는 e 닷 더하기 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리듀스 아이템이고 자, 이건 이제 커널 아이템이죠. 자, 이 상태에서 go to i 플러스 하게 되면 뭐냐? 자, 해당 아이템에서 누구를 다 골라내죠? 자, 이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녀석들, 플러스를 지금 봐야 되는 녀석들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누가 해당이 되나요? 이 녀석이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플러스를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나요? 자, 요게 한 칸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E는 E 플러스 닷 T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계산하게 됐나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또 모든 경우의 수 다 따지게 되죠. 크로즈 현상 계산해줘요. 자, 자기 자신 포함을 하고 t가 이제 마크 심볼이니까 t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녀석들. 아까 예제로 살펴봤던 그 코드 있죠? t 곱하기 f. 자, 그 다음에 t는 .f.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또 t는 뭐 여는 가로 2, 닫는 가로, 그 다음에 t는 뭐 .id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고투하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심벌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LR0 아이템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역시 그 LR0 아이템이 이제 특정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같이 고려해 줘야 되는 다른 후보들을 이렇게 쭉 다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valid and viable prefix가 되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이제 쭉 모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제 클로저 연산과 이제 고트 연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canonical collection of LR0 아이템들을 쭉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자, 그거 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제 LR0 아이템 셋들, 캐노니컬 컬렉션 셋들에 대해서 자, 스타트 심벌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결되는 고트 그래프들을 쭉 다 모으게 되면 우리가 이제 C0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C0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그 어그멘트드 룰에 커널 아이템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요. 자, C0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보트 연산을 취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이제 LR0 아이템의 이제 캐노니컬 컬렉션, 다시 말해 C0라고 불리는 녀석이 되겠어요. 자, 말로는 뭐 이렇게 언뜻 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뭐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뭐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아까 봤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조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C0에 기본적으로 자, 시작되는 S'이 .S를 유도해내는 이 li0 아이템의 클로저를 계산해서 초기 값으로 해놓고요. 그다음에 C0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i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클로저를 계산을 하고 자, 이 클로저에 들어있는 마크 심벌에 대해서 이런 녀석 있죠? 이런 마크 심벌 다시 표현되어 있는 이 심벌, 이 마크 심벌에 대해서 누구를 계산하느냐? 보트를 계산합니다. 보트를 계산하고 J 상태, J 아이템 셋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 J 아이템 셋에 대해서 J 아이템 셋에 대해서 자, 만약 go to ix를 했는데 ji가 되는 자, 그런 녀석들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여기 만약 그 그러니까 요 고토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JI하고 그 다음에 자 일치하는 이제 이미 이제 JI에 대해서 이제 고토 IX를 했을 때 요 JI, 요 J는 여전히 이 아이템 셋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된 아이템들이 이제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고트에 연결을 해주고요. 다시 말해서, 자, 내가 아이템 셋을 뭐 i0, i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미 내 C0 안에 특정한 i 상태에서 x를 보고 갈 수 있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딴 거를 뭔가 계산을 했더니, 역시 똑같은 녀석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계산했던 것들을 이렇게 매핑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 만약 새로운 녀석이다라면은, 자, 어떻게 해준다? 해당 셀을 새로운 시제로에 추가를 해줍니다. 업데이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게 된다.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없는 거는 추가를 해준다. 이걸 언제 이 전체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요. 시제로의 원소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제로 알고리즘. 꽤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앞서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이렇게 막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이제 까다롭지는 않은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예제를 하나씩 우리가 다뤄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를 한 번씩 이제 보도록 하죠. 좀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문법은 그 리스트하고 엘리멘트에 관련된 문법이죠. 예전에 이제 다뤄봤던 문법이고요. 자, 어그멘티드 그래머 형태로 이제 폼을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성 규칙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제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 녀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accept list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녀석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이제 클로저를 이제 계산을 해주죠. 계산을 해주게 되면 리스트에 앞에 이제 다시 붙어 있으니까 자, 이런 녀석들이 이제 붙게 될 거예요. 리스트는 닷 리스트 콤마 엘리멘트. 자, 그리고 리스트는 닷 엘리멘트. 자, 그리고 엘리멘트 앞에 붙었으니까 엘리멘트는 닷 a까지. 자, 이렇게 바로 누가 되냐면 자, i의 0번이 되게 됩니다. i의 0번. 자, 그러면 이제 i 0에서부터 우리가 특정 심벌을 보고 자, 이제 전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리스트를 봤을 때, 그다음에 엘리멘트를 봤을 때,
자, 그리고 A 심벌을 봤을 때를 각각 전이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I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돼요. 해당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i의 제로가 아까 이제 클로저 연산을 통해 가지고 accept.list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accept list, list는 .list, element, list는 .element, element는 .a 이런 식으로 i 제로가 구성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i 제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심벌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마커들을 쭉 보죠. 마커 심벌들. 리스트, 엘리먼트, A 이 세 가지가 마커가 됩니다. 그래서 go to i0에서 리스트를 봤을 때, go to i0에서 엘리먼트를 봤을 때, go to i에서 A를 봤을 때가 이제 각각 새로운 i 상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i0에서 리스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0에서 리스트를 보게 되면 accept에서 이렇게 리스트 닷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 클로즈 연산 해줄 필요가 없죠. 리듀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이 리스트를 보고 간 녀석이 될까요? 자, 이 녀석이 리스트 보고 간 녀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이해되겠죠? 리스트는 리스트 닷 콤마 엘리먼트 이렇게 됩니다. 자, 런터맨 심벌이 아니기 때문에 클로저 연산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소를 가진 녀석이 I1 상태가 되게 돼요. I1. 자, 리스트를 보고 왔을 때. 자, 그 다음에 I0 상태에서 엘리먼트를 보고 간 상태가 자, 리스트가 엘리먼트 닷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다른 녀석들은 여기 추가가 되는 게 없죠. 없어요. I0 상태에서 엘리먼트를 봤을 때 여기 겹치는 녀석이 일치되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를 보고 왔을 때 I2 상태.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A를 보고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먼트 A 형태로 다시 자, I 3번 상태에 정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I0에 대해서 모두 다 계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계산하냐면 I1에 대해서 또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I1을 보게 되면 I1에서는 자, 첫 번째 에랄제로 아이템은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그 신경 쓸 게 없고요. 두 번째 에랄제로 아이템이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콤마를 볼 수 있죠. 콤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I1 상태에서 콤마를 보고 간 다음 상태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콤마 닷 엘리먼트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 요 넌터널 심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클로즈 연산을 계산을 해주고요. 자, 엘리먼트는 .a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합은 기존의 어떤 것들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하고도 같지 않기 때문에 I4라는 새로운 상태를 추가를 해줘요. I1에서 콤마를 보고 가면 I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까요? I2 한번 볼까요? I2 계산이 가능한 게 있는지 I2는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이 리듀스 아이템이죠. 오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I3 볼까요? I3도 자, 이게 그 리듀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오토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중에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는 I4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I4를 봤더니 I4에서 자, 전이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멘트를 통해서 가던가 A를 통해서 가던가. 자, 엘리멘트를 통해서 가게 되면 리스트는 리스트 콤마 엘리멘트 닷 클로즈 연산할 게 없고요. 자, 이 녀석은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조합하고 일치되는 게 없죠. 그래서 엘리멘트를 보고 I5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I4에서 A를 보게 되면 자, 나오게 되는 게
자, I4에서 A를 보고 가는 거는 누가 추가되냐면 엘레멘트가 A 닷으로 가게 되는 이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원래 있던 그 I 상태 집합에 누구하고 똑같냐면 I3하고 똑같아요. I3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걸 추가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만 해주게 됩니다. A를 보면 I3. 자, 대강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더 추가할 게 없는지 살펴보는데 i5가 새롭게 추가가 됐으니까 한번 보죠. 자, 이 녀석은 reduce 아이템만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뭐 클로즈 연산할 필요가 없죠. 고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계산할 게 이제 없어지고 여기서 시제로 계산하는 게 멈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런 녀석들이 나오게 돼요. 방금 전에 했던 것들. I0 상태에서 리스트를 보고 I1, I1 제로 상태에서 엘리멘트를 보고 I2, I0 상태에서 A를 보고 이거 고투죠. I3 상태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 I1 상태에서 콤마를 보고 I4로, I4에서 엘리멘트를 보고 I5, I5에서 A를 보고 I3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뭔가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냥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관련된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고, 우리 좀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자, 예제 1, 뭐 예제 2가 있는데, 첫 번째 거 가지고 한번, 자,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뭐 begin으로 시작해서 뭐 declaration list, 그다음 세미콜론, statement list, end로 끝나고요. declaration list들은 뭐 D, declaration part가 계속 반복되고 세미콜론으로 구별. 역시 뭐 statement part는 statement들 계속 나오게 되고 세미콜론으로 구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 기니까 짧게 이렇게 리네이밍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어그멘티드 룰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생성 규칙 하나 더 추가합니다. P 프라임은 자, P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어그멘티드 룰 형태로 만들고요. 자, P 프라임이 P를 추가된 형태 가지고 자, I0를 한번 구성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이제 P 프라임이 .P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P니까 P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한 녀석을 추가를 합니다. B, D, 세미콜론, S, E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P하고 B를 볼 수가 있으니까 각각 P하고 B에 대해서 고트를 그려주게 돼요. 저 P에 대해서 고트를 그려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I1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리듀스 아이템 나오게 되죠. 자, B를 보게 되면 자, P는 B, D, 세미콜론, SE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녀석 때문에 클로즈 연산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D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돼요. 자, 그리고 현재 그 마크 심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자, D를 보고 갈 수 있는 상태와 스몰 d를 보고 갈 수 있는 상태로 각각 또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D를 보고 갈 수 있는 상태를 I3로 이제 만들어 놓고 D를 보고 난 다음에 봤더니 여기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클로즈 연산해 줄 필요가 없네요. 자, 그리고 D를 보고 간 상태를 봤더니 보시는 것과 같이 D 닷 세미콜론 D 그 다음에 D 닷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I3 상태에서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고트를 그려봤어요. I5 상태로 정의가 되고요. 자, .SE가 있는 요 .S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클로저 연산을 취하게 되고요. 자, I4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콤마가 있어서 아니 세미콜론이 있어서 세미콜론을 보고 고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D가 이제 그 클로저 연산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D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상태 집합이 쭉 계산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다시 이제 5번에서 갈 수 있는 게 large s, small s 두 가지가 있죠. large s로 갈 수 있는 상태, small s로 갈 수 있는 상태. 아까 i7, i8.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6번 상태에서 자, 갈 수 있는 것들 쭉 골라보게 되면 자, large D하고 small D가 있는데 자, 계산을 보면 large D는 겹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small D 같은 경우에는 자, I4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도록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i7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2를 보고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i8 만들어주게 되고 이 녀석이 리듀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뭐 처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s를 보고 온 녀석은 세미콜론과 리듀스 아이템을 가지고 있네요. 세미콜론 보고 가는 경우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게 되고 클로저 연산은 다시 처리해서 밑에 내용이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 D를 보고 간 경우에는 이 녀석이 리조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되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잠시만요. 숫자가 뭔가 약간, 잘못 카운팅이 된 것 같네요. 여기 왜 10이 사라지고 11이 들어가 있나요? 네, 숫자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순서대로 보도록 하죠. 여기 스몰 s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 그 다음에 large s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각각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게 되면 이제 전체 고트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뭐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직접 해본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꽤 손으로 이게 그 시제로 구하는 게 복잡할 거다라는 뭐 예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꽤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실수가 생기면 정말 이제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 뭐 감을 찾으겠지만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그 LR 방식의 어떤 파싱 테이블을 계산할 때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방금과 같은 그런 어떤 C제로 계산하는 것도 꽤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CLR 방식은 이제 C0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C1을 계산하게 되는데 C1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문법에 C0를 이렇게 손으로 핸드라이팅으로 계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난해한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거의 뭐 PGS가 이제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최초의 어떤 그 PGS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은 이런 이제 핸드메이드 작업이 있었어요. 손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된 내용들을 이제 테이블로 옮겨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한번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PGS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짧은 문법, 지금 보시면 문법이 어그멘트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도 자, 꽤 이제 복잡한 그래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보통 이제 상용 그 컴파일러, 상용 프로그램 랭귀지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롤 개수가 뭐 짧은 거는 한 뭐 100개 가까이, 그다음에 뭐 긴 거는 뭐 200개, 300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문법에 대한 고트 그래프를 이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엄청 그 사이즈가 커지겠죠.
상태 수가 막 몇천 개씩 이렇게 되는 그러한 규모의 이제 보트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그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말이 안 될 거예요. 중간에 실수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동작이 안 될 거고 디버깅도 쉽지 않겠지. 예.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것들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한번 자,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제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 자, 한번 상태가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좀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 자, 이 어그멘트드 룰 추가가 돼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어떤 문법이 이제 존재합니다. 생성규칙이 존재합니다. 예, 이 어그멘트드 룰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자, 어떤 스타트 심볼이 이제 다른 상징 규칙의 왼쪽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를 따지려면 문법을 싹 다 스캔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약간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일단 뭐 기계적으로 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검증을 할 필요가 없죠. 강제적으로 추가를 해주면. 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고트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잘 만들어졌는지 저와 같이 풀어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충분히 좀 내용들을 살펴보셨을까요?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시작되는 이제 i0 상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프라임에서부터 .s로 이제 시작이 되고 .s기 때문에 S에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클로저 연산을 이제 같이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S는 .s 플러스 A. 자, 그리고 또 S는 자, .a가 존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될 필요는 없고요. A라는 녀석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저 연산을 다시 수행을 해줍니다. 자, .s. 자, 그리고 A는 .a. 자, 그리고 A는 .a. 자, 뭐 더터밀 심볼이 이제 더 이상 추가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i0 상태는 여기에서 이제 끝나게 되겠네요. 자, 일단 시작이 시작이 꽤 복잡해가지고 어,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고트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살펴볼까요? 이제 S를 보고 갈 수 있는 녀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보고 갈 수 있는 녀석이 있을 거고, 자, 왠지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요. 자, 연음 가로를 보고 갈 수 있는 녀석이 있을 거고, 자, A를 보고 갈 수 있는 녀석이 있겠습니다. 이제 개수가 많아지니까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네요. 자, S를 보고 가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I1 상태로 명명을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S 프라임이 S 닷. 자, 리조스 아이템이니까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가 S 닷 더하기 A. 자, 그 다음에 뭐 더 추가되는 내용들은 없죠. 클로즈 현상 계산해 줄 것도 없고요. I1 상태. 자, A를 보고 가는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A를 보고 가는 상태는 자, S에서 A 닷. 자,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자, 요 I2 상태고, 자, 클로즈 리조스 아이템만 존재하게 되니까, 뭐, 여기서 이제 I2는 끝. 더 이상 보트 없죠. 자, 여는 가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I3 상태. 자, 여는 가로는 A는 자, 닷, 여는 가로 닷 S 닫는 가로. 자, S가 들어왔기 때문에 S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S는 S 더하기 A. 자, S는 닷 A. 자, A는 자, S. 자, 맞네요. 그쵸? 자, 왠지 종이가 모자랄 것 같은데요. 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생각이 나네요. 문제를 다 풀었지만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A를 보고 가는 경우는 A 닷 여는가로 S. 그리고 A는 A 닷 I5 아니 I4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I1 상태에서 또 갈 수 있는 것들을 볼까요? 여기 더하기 심볼을 보고 갈 수 있는 녀석이 있겠죠. 자, 더하기 심볼을 보고 자, I5 상태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S는 S 더하기 닷 A. 자, A를 보니까 A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녀석. A는 닷 여는 가로 닫는 가로. A는 닷 A. 자, 이렇게. A는 닷 A. 자, 이거 겹치는 거 없죠? 겹치는 게 없어요. I5 상태. 자, 다른 것들 없고요.
자, I3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한번 따져볼까요? S를 보고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S를 보고 갈 수 있는 게. 자, S를 보고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보고 갈 수 있는 게 있네요. A를 보고 갈 수 있는 게. A를 보고 갈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여는 괄호를 보고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A를 보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제 S를 보고 갈 수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A는 여는 가로, S 닫는 가로.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자, S를 봤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오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I6 상태. S를 보고 가는 상태. 자, A를 보고 가는 상태 어떤가요? A를 보고 아니다.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 있네요. S는 자, S를 보고 더하기 A. 자, 이런 녀석이 하나가 더 있네요. 녀석이 있어야 되겠네. 자, 두 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A를 보고 가는 녀석 있죠. A를 보고 가는 녀석은, 자, 이게 I2하고 똑같네요. I2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는 괄호를 보고 가는 녀석 한번 볼까요? 여는 괄호를 열고 가는 녀석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녀석들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거 플로전선 계산하게 되면 누구죠? 자기 자신하고 똑같죠? 요거는 I3. 여는 괄호 보는 건 이제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지게 될 거고요. A를 보고 가는 녀석은 어떻죠? A를 보고 가는 녀석은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거 누구하고 똑같냐면 I4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I4에 대해서 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I4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는 괄호를 보고 넘어가는 녀석이 되네요. 여는 괄호를 보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A 자, 여는 괄호 다 됐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시작되는 녀석은 없죠. 자, 괄호를 보고 가는 녀석. 자, S를 보니까 다시 S에 대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런 식으로. A에 대해서 쭉. 그리고 없던 녀석이니까 i7이라고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i6로 다시 넘어와서 누구를 처리해 줘야 되느냐? 닫는 괄호 보고 가는 녀석 처리해 줘야 되고, 더하기 보고 가는 녀석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용지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계산을 할 수 없는, 어, 정답은 알았지만, 기술을 여기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다 쓰지는 못했다. 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더 이상 이 조합들이 더 이상 이제 새로 생기는 조합이 없는 자, 그런 녀석들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구역가는 녀석이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안 생길 때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계산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럼 몇 개의 상태가 생길까요? 한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C0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궁금한 점? 어때요?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쓰셨을까요? 자, 어땠을까요? 비슷하게 이렇게 풀이하셨나요? 자, 김배균 씨 계시나요? 좋습니다. 시간이 좀, 이거 막 계산하다 보면은 막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처음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산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론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프랙티컬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대상으로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지는 않아요. 워낙 계산량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컨셉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복잡한 문법에 대해서는 우리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이 있잖아요. 컴퓨터.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녀석 가지고 알고리즘 만들어서 실행해 보면은 결과가 쭉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이제 PGS를 통해서 이 실제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같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뭐 프랙티컬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문법 대상으로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험용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꽤나 복잡하고 종이가 모자라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쉽지는 않아요. 항상 계산을 해보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내용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LR 파싱 테이블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SLI 같은 경우에 이제 C0하고 follow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CLI 같은 경우, 캐노니컬 LR 경우에는 이제 C1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required LR, LALR 방식에서는 두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C1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파싱 탭을 만들 수가 있고요. C1이 복잡해요. C0보다 훨씬 더 그 규모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계산이 복잡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사이즈가 크면 당연히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C0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역시 연구가 되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C1으로 만드는 방법, C0로 만드는 방법. 이제 C0로 만들 때는 SLR의 follow information을 쓰지 않고 required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면 여기 이제 액션 테이블에 대한 정보도 기술하게 되고 고트 테이블에 대한 정보도 기술하게 돼요. 이거 가지고 C0, C1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기법 사이의 이제 특징들을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C0의 각각의 아이템 셋들이 이제 II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자, 요게 이제 I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요러한 녀석들을 각각의 우리가 상태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태로. 그래서 I의 개수만큼 상태의 개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의 개수로 비교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C0의 어떤 상태 개수, 이렇게 취하게 되면 C0의 이제 상태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C1의 상태 개수를 비교해 보면, 자, 이게 무슨 기호죠? 그냥 크다가 아니라 무지 크다라는 기호죠.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넘사벽 수준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넘사벽 이렇게 하죠. 넘사벽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훨씬 더 큰 녀석입니다. C1의 상태수가 C0의 상태수보다 훨씬 더 크다. 자, 당연히 C1으로 뭔가 계산을 하게 된다면 계산량이 엄청 높겠죠. 처리할 수 있는 문법의 종류나 개수는 크더라도 필요한 상태수가 굉장히 이제 커지게 돼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파싱 테이블의 사이즈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각각의 상태수 곱하기. 자, 보세요. 요게 상태수죠. 이게 결국에 i로 표현되는 이 i의 개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테이블은 어떻게 되나요? 요 vn하고 vt, 요 vn, vt, 그 다음에 달러 심볼을 포함한 거 두 가지의 곱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SLR은 vocabulary 심볼의 개수와 C0의 곱수로 테이블에 표현이 되고요. CLR은 V와 그 다음에 C1, LALR은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각각의 기법들이 C1을 이용해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C0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하고 사이즈가 똑같게 되냐면 SLR하고 LALR의 파싱 테이블 사이즈가 똑같이 되게 됩니다. 똑같아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제 메모리량이나 어떤 그 계산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계산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계산이 다 끝나고 났을 때의 어떤 그 파싱 테이블 크기를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언어를 커버할 수 있지만 사이즈는 동일한 그런 굉장히 그 효율적인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파싱 테이블 사이즈로만 본다면 SLR하고 누구하고 똑같나요? LALR하고 똑같고요. 누구하고 넘사벽이죠? CLR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의 커버리지, 다룰 수 있는 언어의 커버리지를 보게 된다면 SLR하고 LALR, 이게 거의 똑같아요. CLR. 그 때문에 이 LALR 방식으로 파싱 테이블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파싱 테이블이 프랙티컬한 파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PGS가 대부분 LALR 방식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다룰 내용들을 쭉 다 이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SLR 가지고 파싱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들 쭉 살펴볼 거고요. 자, CLR 가지고 파싱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방법들. 여기 보면 뭔가 조금 더 복잡하죠? LR 대로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뭔가 좀 복잡해요. 여기 정보가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자, LALR로 파싱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이 필수고요. 꼭 복습을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자, 10월 1일은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강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간단한 요 복습할 수 있는 문제 몇 가지를 제시를 해줄 테니까, 그 문제 풀어보시고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 통해서 공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뭐,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요일은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쉬나?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쉬는데 제가 진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진도가 충분히 여유 있고 빠르면은 뭐 별도 강의 매테리얼을 제공을 하지를 않고요. 만약 진도가 조금 우리 시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 동영상 형태로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시간은 다음 주 금요일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자, 제가 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추가 강의 동영상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